제가 준비한 4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도요, 오늘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최대 이슈인 이른바 의정 갈등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과 만났을 때 영수회담 당시에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를 두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듯이 의대 증원은 분명한 해답이고 그 길이 정답이다라는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야 의원님들께서 초당적으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협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급격한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곡이 아니고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워딩이 뭡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전혀 동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영수회담 석상에서 연간 제가 받아 적었어요. 수백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2,000명, 1,500명 이거는 이상 증원에 동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과 제가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세요. 이재명 대표에게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수회담 석상에서 제가 그 말씀 받아 책임지십시오. 저는 책임지세요.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제 발언이 왜곡됐다라고 단정해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좀. 자, 노정면 의원님. 의원님 저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를. 영수회담 때 아닌 진실공방,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의료 공백 사태, 한동훈 대표 중지한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말에 동의했냐 안 했냐를 두고 감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이재명 대표는 그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는 한 것이 맞죠.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언제든지 방송 나와서 의대 증원하는 게 맞다.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 저도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여야 모든 분들이 의대 정원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증원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다만 당시에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올해 하는 1,500명 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냐? 저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의사 증원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 맞으니까 동의하죠. 그러나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다 동의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의대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뭔가 정부가 합리적으로 2,000명이라는 그 안을 제시한 게 맞느냐. 그 안이 있다면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또 이 갈등이 반년이 넘게 아무런 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고 그 고통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부족해요. 그거를 5년 동안 2,000명씩 늘려서 10,000명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1,000명씩 10년에 걸쳐서 만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드시 옳다, 옳은 길이다라는 것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라도 그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이견은 지금 조정을 해야 할 때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도 봐라. 윤 대통령 지지했다. 왜곡했다. 아니 당신은 그 자리에 없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진석 실장이 노정면 의원 따져 물으니까 당시 영수회담 배석했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도
증원 필요성 인정한 거지. 1,500명, 2,000명 증원 누가 인정한 거냐. 뭐 이런 정도 영상은 만나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이다. 한동훈 대표 제안을 정부도 배관시하지 말고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 김은식 교수님. 예. 아까 뭐 김일육 대변인께서 여러 설명을 해서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지만 민주당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 중재안 아직 정확히 완벽하게 어떤 가닥을 잡아야 될지는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했었어야 될 일이고 좀 뒤늦게라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 여야 대표회담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대표회담 의제로 다시 또 이게 상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오늘 당무위 복귀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2020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뭐 최상병 특검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입법 사항도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 대란 응급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선의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든 뭐 민주당이 어떤 분이든 간에 의료 개혁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부족한 우리나라의 의사들의 숫자를 증원해야 된다는 데서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걸 진행하는 방식에서 지금 속도, 그다음에 숫자에 집착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계속되는 지금 파업과 사보타지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도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와서 갈등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만 집권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도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갈등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예. 서로 간에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이지 이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 시급한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갈등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조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전한 저는 당정관계 또 건전한 여야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인식 교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 보신 거대로 복귀하자마자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의정 갈등, 올해 공백 사태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제 던졌는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 확진 이후에 한 닷새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복귀하자마자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라고 해서 이재명 동참합니다. 챌린지를 해서 이런 피켓을 들고 현 정부의 친일 행보를 비판하는 이런 약간의 이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렇게 화답한 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민주당이 정말 체질화되어 있는 이 친일 반일몰이 이거 가지고 저렇게 너무나 정치적 뭐라고 할까요? 장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빌미를 삼는 건 저는 정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광화문역이든 안국역이든 몇 개 지하철역에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일시 철거했던 거 가지고 독도 조형물을 팔아먹었다. 독도를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까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10월 1일 날 우리가 수십 년째 이미 국군의 날로 기념해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해왔던 국군의 날마저도 당연히 우연히 일제시대 총독 설립일이 그날이라고 해서 이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예. 등등을 보면 왜 민주당은 이 반일몰이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이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다 했던 민주당의 금과 옥조 같은 햇볕 정책의 핵심 정신입니다. 예. 선공후득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좀 더 여유롭게 또 우리가 좀 더 큰 대형의 마음으로 정말 먼저 일본에게 우리가 주고 나중에 일본에게 그걸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선공후득의 자세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그런 미래지향적 가계로 가자는 건데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퍼주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송곳만큼 모든 걸 찾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선전선동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민주당도 정말 북에 대해서 했던 그 관대함의 10분의 1이라도 일본과의 우리의 미래지향적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길 바랍니다. 여기 뭐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혹은 조국 대표에게 릴레이로 지목했는데 그럼 앞으로 또 이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이 챌린지를
야권에서 할 모양입니다.